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다각형 차트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요 형태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도형병합을 이용하고 아이콘을 적절히 사용하면 보기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형태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뭐 반원처럼 생겼지만 큰 틀에서 보면 원이 큰 게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작은 원, 그 안에 작은 원, 그리고 또 작은 원 이런 식으로 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두 가지 색깔 톤이 있는데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두운 색 같은 경우는 색깔을 두 개로 칠할 필요 없이 검은색 도형을 추가해주고 반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하얀색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배경색하고 동일한 색인데 이 배경색 같은 경우는 그냥 도형을 추가해주고 뒤에 보시면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하고 기타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한번 보시고 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고 만드시면 어렵지 않게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행한 것은 맥북용 파워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맥북을 쓰든 윈도우를 쓰든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애니메이션 탭의 메뉴가 약간 윈도우하고 파워포인트가 다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바로 단축키를 사용하실 때 윈도우용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맥용 파워포인트는 커맨드 키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우선 기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원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레이아웃 빈 화면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타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타원을 클릭해주고 도형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 주셔야지 이렇게 정원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가이드 라인을 보고 정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 둡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안쪽에 검은 띠가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검은 띠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새로 타원을 만들지 마시고 똑같은 타원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복제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복제를 할 때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기 쉽게 미리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마색 같은 경우는 테마에 따라서 색이 바뀌게 되는 거고 표준색이나 다른 채우기 색은 색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색깔을 테마가 바뀌더라도 색깔이 바뀌지 않게 하려면 여기 있는 테마색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이 표준색이나 다른 채우기 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맥북 같은 경우 다른 채우기 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검은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첫 번째 도형과 동일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이제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Shift 키와 컨트롤 키 그리고 Alt 키를 세 개를 동시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맥북 같은 경우는 Alt 키 대신에 옵션 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래서 Shift 컨트롤 Alt 또는 Shift 컨트롤 옵션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앙 기준으로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도형의 크기를 얼만큼 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크기 조절이 되었으면은 안쪽에 다시 하얀색의 타이틀이 들어갈 부분이 있죠. 자, 이거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도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복제하시면 됩니다. 자, 복제를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되고요. 자, 이것도 도형 채우기에서 이와 같이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검은색 위에다가 그대로 겹쳐 놓으면 되겠죠? 자, 이것도 Shift Ctrl Alt 또는 맥에서는 Shift Ctrl 옵션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이것은 너무 작게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검은색 이 띠 부분, 좀 어두운 색의 색깔을 넣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검은색과 흰색 도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다 만든 상태에서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진 마시고 그냥 이렇게 크기만 조절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거는 그림자가 있었죠. 그래서 도형 서식 탭에 있는 이 도형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깥쪽 그림자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은 검은색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림자가 적용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검은색 도형을 반투명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검은색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색상 테이블이 나타나게 됩니다. 맥에서 불투명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20에서 10 사이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표현하고 싶은 진하기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불투명도가 아니라 투명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는 투명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고 불투명도는 낮춰져서 한 20% 정도 반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이 반투명해지면서 마치 파란색이 조금 더 진한 색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의 색깔을 한번 너무 진하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두리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4개로 쪼개야 되는데요. 이 쪼갤 때 여기서 직접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자료는 복제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축소 슬라이드에서 복제를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2개가 복제가 되죠. 자, 이렇게 2개를 복제를 해 놓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것을 잘못 잘랐을 때 다시 원래대로 만들려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것을 조각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자, 조각을 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게 층마다 어떤 거는 제일 크고 다음 단계에선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구현이 되어야 되죠. 자, 그렇게 이 크기를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슬라이드에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도형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으므로 윤곽선은 윤곽선을 적절한 색으로 넣어 줍니다. 저는 보기 좋게 빨간색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것을 복사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하기를 해도 되지만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키, 맥에서는 커맨드 C키를 눌러주시고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자, 이것을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를 만큼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정중앙 기준으로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Shift와 Ctrl Alt 또는 옵션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째 거는 이 정도 크기로 만들면 되겠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복제를 합니다. Ctrl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주시고, 자, 요것을 그대로 첫 번째 거와 똑같은 위치에다가 겹쳐 놓습니다. Shift Ctrl Al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높이를 조절해서 적절히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D 또는 커맨드 D로 하나를 더 복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이것이 잘 눌리지 않으면은 이럴 때는 요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이 정렬에 들어가서 맞춤, 가운데 맞춤, 맞춤에서 다시 중간 맞춤을 이렇게 세로 방향의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그대로 정렬이 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 걸 선택해 주시고 Shift Ctrl Alt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보시면서 높이를 조절해 주면은 지금 디스크가 하나, 둘, 세 개짜리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디스크를 만들고 이 세 개의 선들을 Shift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모두 선택합니다. 첫 번째 거, 중간 거, 그리고 마지막 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잘라내기 합니다. 잘라내기는 컨트롤 X키, 맥에서는 커맨드 X키로 잘라내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왼쪽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컨트롤 V키, 맥에서는 커맨드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자리에 그대로 이와 같이 붙여넣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첫 번째에서 요 선이 있는 상태에서 잘라도 되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미리 자를 부분을 배치를 해 놓고 이 앞에서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4등분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직사각형을 추가해서 만듭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하나 이와 같이 클릭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안쪽에 채우기가 있으면 뒤에 있는 도형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채우기는 없음으로 해주고 윤곽선 색은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저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을 하면 가운데 안내선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여유 있게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를 더 복제를 해줍니다. 복제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높이를 조절합니다. 높이를 조절해서 여기에서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맞출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남는 짜투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원 사이에 빨간색 직사각형에 의해서 4개로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파란색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직사각형 2개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럼 3개의 도형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도형 병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조각을 선택해 주시면은 도형이 4개로 조각이 됩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죠. 지금 봐서는 이게 조각이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도형 선택해 주시고 적절한 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도형도 적당하게 색을, 두 번째 거는 그대로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를 선택해서 적당한 색, 그리고 마지막 거 선택해서 이와 같이 적당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로 조각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검은색 때문에 지금 2가지 색깔 투톤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이 바깥쪽 부분을 잘라줘야 되죠. 자, 요것을 할 때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맨 가장 큰 것을 선택해 주시고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C키, 맥에서는 커맨드 C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커맨드 V 또는 컨트롤 V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위치에 그대로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도형을 자를 거기 때문에 파란색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빨간색 동심원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2개가 선택이 되었죠.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교차라고 하는 것은 두 도형이 겹쳐지는 것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부분이 잘렸죠.
자, 이번에는 중간 거를 선택합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해주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보다 더 안쪽에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거를 선택해야 되죠. 주황색을 선택해 주시고 빨간색을 Shift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합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을 클릭해 주시고 이것도 교차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가장 작은 동심원을 클릭해 주시고 자, 이것을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가장 안쪽으로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라색하고 빨간색을 선택해 주시고 다시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교차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할 거는 없죠. 이 상태에서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꾸며주셔도 되고 이 안쪽에 있는 도형들의 크기를 좀 너무 크거나 바깥쪽에 있는 도형의 공간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면 이 상태에서 안쪽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Ctrl, Al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 기준에 맞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검은색도 마찬가지죠. Shift, Ctrl,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가장 어려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꾸며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내용 입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색이 밝은 색이면 검은색이어도 되고 만약에 뒤에 있는 도형이 어두운 색이면 흰색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자, 그럼 이 정도의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 두 번째 위치 왼쪽 거보다 두 번째 게 덜 중요하면 여기에 맞게 크기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제를 해주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수준을 낮출 수가 있죠. 또 복제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해주고 내용을 또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꾸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복사해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주고 여기다가 뭐 순번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요거는 조금 더 작게 해서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세밀하게 움직일 때는 키보드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위치도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적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타이틀을 꾸며줘야 되는데요.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내에서 직접 아이콘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아이콘을 넣어 볼까요? people 사람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면은 지금 검색이 안 나왔죠? 네. 한글로다가 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여기 있는 아이콘을 추가해서 간단하게 이와 같이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이 들어갔으면 텍스트를 추가해서 이와 같이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꾸며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지나치게 화려한 색깔을 넣는 것보다는 단조로운 색깔 또는 단색으로 다 넣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은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이걸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세이프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프로 변환을 클릭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적당한 색으로 이렇게 어떤 투명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 내에서 아이콘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가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영어로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고요. 적절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에디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콘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Choose a new color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 색상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색깔을 바꾸고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내에 있는 아이콘을 쓰셔도 되고, 이런 플랫 아이콘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왔는데요.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도형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선을 추가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고, 이 선색은 너무 도드라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주고, 또 복사해서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높이를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선들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분면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과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도형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내용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더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